초급 폴란드어 문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4과 형용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폴란드어에선 서술어를 표현할 때 비치 동사 다음에 형용사로 표현합니다. 이때 수식어의 역할을 할 땐 뒤에 오는 명사와 성, 수, 격을 일치시키셔야 합니다. 문장에 서술어로 형용사가 쓰였을 땐 주어의 성과 수, 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주어란 문장에서의 기능입니다. 폴란드어 문장에 주어로 쓰일 수 있는 형태는 주격, 소유격, 역격 형태가 있습니다. 또한 주격이란 말은 사전에 등재되어져 있는 기본 어휘 형태를 얘기합니다. 아들이라는 단어 쓴 이라는 단어의 문법적 표지는 자음으로 끝났기에 남성이구나, 단수이고 주격,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딸이라는 단어는 뒤에 아라는 어미 때문에 문법적 표지의 정보가 여성, 단수, 주격을 알 수 있습니다. 명사와 일치시켜서 명사가 가지고 있는 성수격과 일치하여 착한, 좋은 이라는 단어 노브르라는 사전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남성 단수 주격 단어입니다. 즉 이그렉을 뺀 노브르가 어간으로 의미를 얘기하고요. 끝에 온 이그렉은 문법적 표지인 형용사의 남성 단수 주격을 의미합니다. 그럼 요 이그렉 자리에 아를 붙이면 여성 단수 주격이고요. 애가 오면 중성 단수 주격 어미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착한 아들이라는 단어 노브르슨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쓰지만 착한 딸이라는 표현을 할 땐 여성명사 추르카 때문에 형용사도 여성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브라 추르카 라고 말이죠. 자,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착하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주어 아들이라는 문법적인 정보 성, 수, 격과 일치하여 쓴 예스 도브르 그는 착하다 on jest dobry 주어가 아들 그는 이라는 남성 단수 주격으로 표현되었기에 서술어에 쓰이는 형용사도 남성 단수 주격 도브르라는 단어로 써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딸은 착하다 그녀는 착하다 라는 표현은 슈르카 jest dobra ona jest dobra 라고 써야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주어 추르카 그녀는 오나 라는 단어가 여성 단수 주격이기에 형용사로 쓰인 요 서술어로 형용사가 여성으로 쓰여야 합니다. 이렇게 형용사의 단수 주격 어미는 사전에 등재되어져 있는 남성 어미 이그렉 요 이그렉 자리에 여성은 아, 중성은 에를 덧붙이면 됩니다. 자, dobry, zły, młody, stary 라는 단어가 남성 단수 주격 형용사이고요. 문장에서 내가 여성을 꾸며주거나 서술어로 쓰일 땐 dobry로 쓰시면 안 되고 dobra, zła, młoda, stara로 표현돼야 되고 중성은 dobre, złe, młode, stare 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간이 크그로 끝났을 경우엔 이그렉으로 쓰지 않고 이로 씁니다. 즉 위소오키,
니스키, 누기, 크로트키. 여성은 똑같이 아를 쓰면 됩니다. 위소카, 니스카, 누가, 크로트카. 자, 그런데 중성은 에를 쓰긴 하는데 그냥 에만 쓰는 게 아니라 앞에 크그가 부드럽게 국외음화, 연음화 됩니다. 위소키에, 니스키에, 누기에, 크로트키에. 어간이 크그로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그렉이 아닌 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 많지는 않아요. 형용사가. 이 단어들은 몇몇 개들 외워두시면 됩니다. 어간이 연음이기 때문에 중성과 여성과 중성으로 표현할 때도 이 부드러운 연음의 이해음가가 계속 존재해야만 합니다. 즉 값싼 따니, 여성 따니야, 중성 따니. 어리석은 구삐, 여성 구삐야, 중성 구삐에. 마지막 남성 오스타아트니, 여성 오스타아트니야, 중성 오스타아트니.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형용사의 어미는 기본적으로 이그렉, 아, 에입니다. 그런데 어간이 크그로 끝났을 땐 이그렉이 아니라 이, 아, 그리고 중성일 땐 깨개가 아니라 무조건 끼에, 기에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발음 연습할 때 모음 앞에 있는 이는 모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즉 크그로 쓰지 않고 크그는 무조건 연음의 부드러운 자음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형용사의 단수, 주격, 어미를 이 서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삐앱시. 여성, 이그렉 대신에 삐앱샤. 중성은 에를 써서 삐앱시. 그런데 두 번째라는 단어는 어간이 그로 끝나서 이를 씁니다. 누르기, 누르가, 중성, 누르기에. 세 번째는 연음의 음가가 있어서 트셰치. 중성, 여성, 이의 음가를 계속 써서 트셰치야. 중성, 트셰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의 답을 요구할 때 의문 형용사도 성에 맞춰서 약기, 약가, 약기에로 묻습니다. 즉 사전 수어분익, 남성 명사죠. 코무르카, 아로 끝난 여성 명사, 라디오, 오로 끝난 중성 명사. 이렇게 사전이 어떤 사전인지, 어떤 핸드폰인지, 어떤 라디오인지를 물을 때 약기, 약가, 약기에로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 형용사는 특징, 성격을 얘기합니다. 하락대리에 대한 거를 질문을 할 땐 의문 형용사 주어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약기에 주어가 subject, 주어가 남성일 땐 약기에, 주어가 여성일 땐 약가에, 중성일 땐 약기에. 그러면 대답도 약기로 물었으니까 남성 형용사로, 약가로 물었으니까 여성 형용사로, 약기에로 물었을 땐 중성 형용사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폴란더로 만들어 볼까요? 폴란더는 어떻습니까? 폴란드어라는 단어는 옌직볼스키,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약기에스 옌직볼스키라고 묻는 거죠. 그럼 옌직이 남성 명사니까 질문도 약기, 그러면 대답도 남성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표현을 옌직볼스키에스 트루드느, 네, 이그렉 트루드느, 어렵다라고. 이 대학생은 어떻습니까? 라고 남자 대학생을 물을 때 약기에스 땐 스튜던트, 지시 땐 남성 명사를 꾸며주는. 네. 자, 스튜던트가 남성 명사니까 질문도 약기, 남성으로, 이라는 단어도 남성으로. 그럼 대답도 당연히 남성으로 대답하는 거죠.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On jest wysoki i przystojny. 자, 이번엔 질문. 이 가방은 어떻습니까? 가방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이므로 질문도 약가, 이라는 단어도 여성, 따로 묻는 겁니다. 약가 예스다 토르바. 그럼 그것은, 이 가방은 예쁘지만 비싸요 라고 할 때 이 가방이라고 대답하셔도 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 오나로 받아서 오나 예스 와드나 약가로 물었으니까 오나이니까 여성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와드나 알레 드로가 비싸다.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도시는 중성명사이므로 중성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약기의 예스 이 또 땐따또의 또입니다. 이 도시 또 미아스도 약게에스 또 미아스도. 네, 그 도시는 이 도시는 그것은 깨끗하고 매우 평화롭습니다. 오노로 받아서 오노 예스 취스 때이 바르조 스포코이네. 그래서 형용사 취스 때 평화롭다 스포코이네. 중성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자, 폴란더 색깔. 이 가방은 무슨 색깔인가요? 네, 어떤 색깔인가요? 콜러, 색깔이라는 단어 자체도 폴란더는 형용사로 표현됩니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czerwony, niebieski, zielony, fioletowy, czarny, brązowy, żółty, różowy, szary, biały, pomarańczowy. 네, 체르보는 빨간색, 니에비에스키 파랑색, 젤로는 초록, 연두색, 피올레토브 보라색, 차르는 검은색, 네, 브롱조브 갈색, 주드 노랑색, 루조브 분홍색, 샤르 회색, 비아위 흰색, 포마라인초브 주황색. 네, 요 색깔도 다 형용사로 나와 있습니다. 즉 체르보는 네, 사모훗 yes 체르보는 사모훗 자동차는 빨간색이다 라고 할 때, 그죠? 남성 명사일 때. 그러나 책은 빨개요. 크샹슈카가 여성 명사일 땐 체르보나 이렇게 네, 여성으로 쓰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색깔이 형용사라는 것. 네. Czerwony, niebieski, zielony, fioletowy, czarny, brązowy, żółty, różowy, szary, biały, pomarańczowy. 자, 조금 전에 지시 형용사가 나왔는데 폴란더는 사실 대명사입니다. 형용사적 지시 대명사입니다. 뭐 이런 품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시를 형용사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용사적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처럼 격변화합니다. 자, 꾸며주는 뒤에 오는 말에 따라 명사에 따라 남성이면 땐, 여성이면 따, 중성이면 또, 땐, 따, 또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 멀리 있는 건 땀이라는 저기에라는 부사와 땐, 따, 또를 붙여서 땀땐, 땀따, 땀또. 네, 똑같은 표현으로 우프, 오바, 오보가 있는데 이 표현은 문어체에서 글로 쓸 때 쓰입니다. 또 홀로, 혼자, 쌈, 싸마, 싸모 라는 표현도 있고요. 뭐 그와 같은 땐 쌈, 따 싸마, 또 싸모.
또 다른 이라는 단어 있느, 있느나, 있느네 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형용사로 알고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건지 저건지 그죠? 이 지시 고를 땐 쿠투리로 고릅니다. 쿠투리 의문 형용사가 있습니다. 어느 책이 네, 좋냐라고 물을 때 이 명사의 성에 따라 쿠투르, 쿠투라, 쿠투레로 묻는 겁니다. 즉 어느 책이 좋은가요? 등등의 네, 어느 컴퓨터가 싼가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느보단 그죠? 어떤 컴퓨터가 더 싼가요? 그죠? 이럴 때 이건가요? 저건가요? 대답이 이렇게 나올 때 약기가 아니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쿠투리, 쿠투라, 쿠투레로 질문한다라는 것. 즉 컴퓨터는 남성 명사니까 쿠투르 컴퓨테르 예스다니 이 컴퓨터가 싸요. 땐 컴퓨테르 예스다니 네. 그래서 쿠투르는 고른다는 것. 이건지 저건지. 네. 저 컴퓨터가 싸요. 딴땐 컴퓨테르 예스다니 이렇게. 그래서 약기는 특징, 성격을 묻는 거고 쿠투리는 의문형용사 쿠투리, 쿠투라, 쿠투레는 선별하는 겁니다. 고르는 것. 자, 어느 스프가 맛있습니까? 쿠투라 주빠 예스마추나 주빠 여성명사니까 쿠투라 네, 맛있다도 형용사 스마추나 이 스프가 맛있어요. 따 주빠 예스마추나 어느 우유가 신선한가요? 우유는 중성명사니까 질문 쿠투레 물레고 예스 시베제 네, 쿠투레 네, 신선하다 시베제 네, 물레고에 맞춰서 성에 맞춰서 중성으로 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 우유가 신선해요. 이 우유가 아니라 저 우유가 신선해요. 라고 할 땐 땀도 물레고에 시베제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적 소유 대명사가 있습니다. 영어와 조금 달라요. 영어는 I, 나는이, 나의, my로 바뀌죠. 인칭 대명사가 주격에서 소유격으로 바뀌는 건데 폴란드어는 나의라는 단어가 형용사, 즉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 남성, 여성, 중성으로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여자지만 나의 아버지, 그럴 땐 아버지가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무의, 나의 어머니라고 할 땐 내가 여자지만 어머니도 여성이죠. 그죠? 모야. 네. 나의 아이, 어린아이는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모예. 그래서 이 소유 형용사가 폴란드어는 나의, 너의, 그리고 또 복수 우리들의, 너희들의 라는 단어가 형용사 모양으로 있습니다. 즉 무의 중성 모의 여성 모야 너의 투의 중성 투의 여성 투야 우리들의 나쉬 나쉐 나샤 너희들의 와쉬 와쉐 와샤 이렇게 1인칭 2인칭 단수 복수만 소유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3인칭은 영어 형태와 똑같습니다. 즉 he가 his로 바뀐 것처럼 on과 ono의 소유격 형태입니다. 예고, 그녀의 예의, 즉 3인칭의 그의, 그녀의, 3인칭 복수의 그들의 이라는 단어는 인칭 대명사의 주격 소유격 형태입니다. 소유격. 모양이 바뀐 거죠. 그러나 나의, 너의 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즉 뒤에 오는 명사의 성을 일치시켜서 단어 모양이 따로따로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영어랑 다르다는 것. 네,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여성이지만, 여자이지만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땐 아버지가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무요이치에치. 나의 어머니, 어머니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모야마트카. 나의 아이라고 할 땐
어린아이가 지에츠코 중성명사이므로 모예 지에츠코 라고 쓰는데 반해서 3인칭은 그 사람도 있고, 그죠? 그의 아버지도 있고, 그래서 그의 라고 할 때 온의 인칭대명사가 격변화된 겁니다. 예고 오이치에츠. 네. 그의 어머니 예고마아트카. 무조건 예고예요. 예고. 그녀의 아버지, 그녀의 어머니 예이 오이치에츠, 예이마아트카. 네. 나의 라고 할 땐 내가 남잔지 여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뒤에 오는 명사의 성이 중요한다라는 것, 또 이 소유 대명사, 형용사적 소유 대명사에 자기 자신의 나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포이, 스포야, 스포예 라는 단어는 네, 주어와 동일시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목적어로만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책이 재미있나요? 그죠?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의문 형용사가 취, 취야, 취에 형용사로 있습니다. 영어는 who가 소유격으로 whose로 바뀌었죠? 그러나 폴란드어는 주어의 성에 맞춰서 형용사로 의문 형용사로 질문한다라는 것. 자, 이 머그컵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냐? 라고 나왔으니까 취es 땐 900. 머그컵이 남성 명사이므로 취로 묻는 거죠. 이 머그컵이 내 거예요. 이것은 나의 것이에요. 땐 900 yes muy. 또 yes muy 라고 대답하셔도 돼요. 이 유리컵은 누구의 것입니까? 유리컵은 여성 명사이므로 취야로 물으셔야 됩니다. 취야 yes 다시클라니까 이 유리컵은 너의 것이다. 그러면 다시클란카 yes 투어야. 너가 남자고 여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리컵이 여성 명사이므로 무조건 투어야입니다. 이것은 너의 것이다. 또 yes 투어야. 누구의 머그컵이 예쁩니까? 라고 할 땐 누구의 머그컵이니까, 그죠? 머그컵의 앞에 누구이가 나와서 취900 yes bien끄는 네, 이런 질문도 만들어질 수 있죠. 나의 머그컵이 예뻐요. 내가 남자고 여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900이 남성 명사이므로 무조건 muy900 yes bien끄는 이번엔 누구의 유리컵이 깨끗합니까? 유리컵은 여성 명사이니까 취야, 슈클랑카예스, 취스다. 너의 유리컵이 깨끗하다. 너가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유리컵이 여성 명사이므로 투포야, 슈클랑카예스, 취스다. 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로 의문 형용사가 3개 있어요. 특징을 물을 때, 특징. 네. 종류, 성격, 특징을 물을 땐 약기, 약가, 약기에로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용사, 그죠? 좋고, 나쁘고, 싸고, 네. 뭐 색깔, 빨갛고 등등의 특징이 나오면 되고요. 쿠투리, 쿠투라, 쿠투레로 물으면 선별하는 겁니다. 이건지 저건지, 네. 지시 또는 서술로 대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의 것인지 취, 취야, 취에로 나오면 소유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영어는 who가 whose로 바뀌었지만 네, 폴란드어는 크토가 격변한 게 아니라 형용사가 따로 있다라는 것. 취, 취야, 취에로. 그래서 폴란드의 의문 대명사에 이 형용사적 의문 대명사에 3개가 있습니다. 특징, 약기, 약가, 약기에 구별하는 것, 선별하는 것, 쿠투리, 쿠투라, 쿠투레, 네, 소유, 누구의 것인지, 취, 취야, 취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명사와 성 일치시켜서 또 지시, 이건지 저건지, 또 소유, 그리고 각각에 대한 의문 형용사들에 대한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